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민의힘의 병주고 약주고식 횟집 투어에 기가 찹니다. 일본의 국익을 대변하는 분들께서 일본의 핵폐수 방류를 지지하고 그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니까 횟집 투어를 가는 건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84%가 핵폐수 방류를 반대하는 여론조사는 눈 감고 횟집에서 회식하는 쇼를 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1년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라고 발언하셨던 얕은 인식이 지금의 핵폐수 방류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스가 전 총리를 만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던 것 때문입니까? 자꾸만 과학적이라고 본질과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답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핵폐수가 방류되는 바다 피해가 제대로 연구된 적 있습니까? 우리 어민, 횟집, 수산물 산업의 피해 규모, 국민 건강까지 제대로 정확하게 연구된 적 있습니까? 원전 사고 핵폐수를 비용 절감을 이유로 바다에 방류한 나라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핵폐수 방류 리스크는 이미 현실입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높아진 소금값으로 인해 김치는 다시 금치가 될 것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이 물가 인상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 효과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 돈을 아껴주려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민생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국민 밥수저, 놋그릇을 빼앗아 일본에 갖다 바치는 데 앞장섰던 80여 년 전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고 누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3일 금요일 저녁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 나타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힘당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의원들이 또 못 볼 꼴의 생쇼를 보여줬는데요. 우리 수산물을 먹는 퍼포먼스를 하겠다며 꼴값을 떨어댔습니다. 한 총리는 제주산 돌돔, 태안산 광어, 강원도 멍게 등을 사서 회를 떠 소주를 곁들인 만찬을 했는데요. 한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래대로라면 금요일 밤에는 발 디딜 팀이 없어야 한다는 상인들 말씀에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적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가 누구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일까요? 흡사 남의 일처럼 말하는 한 총리의 유체이탈 화법이 경이롭기까지 한데요. 놀랍지도 않습니다. 또 같은 시간 국힘당 윤재옥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서울 송파구 가락수산시장을 방문해 식사를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내각과 집권여당 지도부가 두 팀으로 나눠져 일사불란하게 보여주기 수산물 먹기 생쇼에 올인한 겁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의 생쇼가 먹힐까요?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수산물 식사를 하고 나섰는데요. 문제는 지금 잡히는 수산물을 먹을 게 아니라 오염수를 방류한 이후에 잡히는 수산물을 먹어야 할 텐데요.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하죠. 이 어이없는 횟집 가기 챌린지는 대체 뭘까요? 이런다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까요? 저희들도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처음에 오실 때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퇴행과 후퇴에 대해서 해외에 계셨기 때문에 보다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실 거다 이런 정도는 예측을 했는데 본인의 정치적인 책임 그리고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얘기는 뭐 상당히 앞으로의 정치적인 그런 행보에 대한 본인의 어떤 각오 또 의지를 표출하신 것이고,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예상을 못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년 동안 밖에 계시다 보니까 오히려 더 국내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결국은 다 대선 결과에서 빚어진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어떤 회환과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절박하게 느낌이 왔던 거 아닌가. 이낙연 씨가 귀국한 후 맞이한 첫 번째 월요일, 예상했던 대로 친낙계 수박들의 아무 말 대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너무나도 기가 막혀 어이가 없는데요. 지금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윤석열 독재 검찰 공화국의 폭정에 맞서도 부족할 판에 지난 대선을 패배하게 만든 당사자인 이낙연 씨를 또 대선 패배 이후 무책임하게 해외로 도피했던 기회주의자인 그를 두둔하고 나선 건데요. 제일 황당했던 건 무자격에 아무 직도 맡고 있지 않는 자를 마치 구세주인 양 입에 거품을 물고 칭송하는 데 열을 올린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낙연 대표의 민주당에 대한 애정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행보는 결국 민주당을 어떻게 민주당답게 또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어떻게 다시 복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맞춰질 거다. 단순히 어떤 계파의 수장 또는 어떤 뭐 비명계 이런 차원을 넘어서 민주당이 잘 되는 방향이 과연 무엇이고 다시 국민 눈높이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민 속의 민주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저는 초점이 맞춰질 거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을 패배하고 또 우리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보여준 민주당의 모습이 그렇게 썩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죠. 일단 방탕정당이란 프레임에 쌓였고 그 다음에 돈봉투 사건이나 코인 사건 같은 그런 윤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민주당의 어떤 정신과 가치. 예를 들어가지고 민주당의 방향이 뭐냐.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 맞냐.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어떤 정책적 비전과 미래에 대한 구상들이 보이지가 않았죠. 어허.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늘날 민주당의 위기를 초래한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단순히 어떤 계파가 어떤 계파를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이제 불과 9개월밖에 안 남은 이 선거에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현명하게 그다음에 깊이 있게 숙고를 하실 거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힘당 대변인이나 할 듯한 이 발언. 놀랍게도 친낙계 윤영찬 의원의 발언이었는데요. 시종일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비판하는 그의 모습에서 섬뜩함마저 느껴졌습니다.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수박 중의 수박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그간 엄중 타령을 해오던 엄중 이낙연 씨가 그간의 엄중함을 깨고 강한 어조로 센 발언을 해 놀랐다며 이게 변화된 모습이라고 이낙연 씨 찬양을 시작했는데요. 윤 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모습은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쓴소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며 그 역할을 이낙연 씨가 마다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뭔가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한 모양인데요.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들이대고 나대는 걸까요? 이낙연 씨가 맡고 있는 직책은 민주당 명예직인 상임 고문직을 맡고 있는데요. 조용히 조언을 할 자격 정도는 있는 거죠. 이렇게 대놓고 오바하고 월권을 시작한다면 한마디로 싸우자는 이야기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데요. 이럴 거면 비명, 친낙, 수박, 철새들을 다 몰고 나가 신당이라도 창당하는 게 나을 듯 싶습니다. 이어 윤 의원은 해외에서 강의를 하던 이낙연 씨의 강의실에 난입한 개딸들을 향한 비판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독점하는 일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9개월여 남은 총선을 겨냥해 특정 계파 중심으로 공천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며 헛소리까지 해댔는데요. 공천권은 당대표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물론 공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결정하겠지만 최종 승인자는 이재명 대표인데요. 이들이 하고 있는 경고망동을 보고 있자니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이러려고 들어온 거죠. 당을 흔들고 공천권을 흔들고 결국 또 민주당을 망가뜨리기 위해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들을 당장 탈당 조치하고 제명에도 모자람이 없어 보입니다. 끝으로 27일 임기가 끝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전 위원장의 퇴임으로 문재인 정권 때 임명돼 윤석열 정권에서 임기를 끝까지 마무리한 장관급 인사가 탄생됐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전 위원장이 해냈는데요. 용기와 인내로 점철된 마지막 1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신 전 위원장에게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무사히 완주를 했지만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정말 힘들었고 또
이 정권의 사태 압박과 또 감사라는 초유의 일을 겪으면서 중간중간 과정에 많은 난관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또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이 많은 국민들의 성원과 그리고 제가 지켜야 할 원칙과 가치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보내는 그런 불면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중꺾마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왔다 생각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또 이 순간까지 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국민의 든든한 국민편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 그 하나로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흔들릴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탄하진 않았지만 그 가치를 지켜내고 이겨내 왔다는 데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